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눈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몇 번 눈처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목이 눈처짐 그리고 보톡스, 안검하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눈처짐에 보톡스 맞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눈처짐은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처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눈처짐 때문에 안검하수 안 되고요. 그리고 보톡스 맞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월 달에 제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진주야, 요즘에 눈꺼풀이 내려오고 주변에서 안검하수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잘해줄 수 있지? 이렇게 내 친구가 이렇게 올렸어요.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찍은 사진하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처짐 증상이죠. 이런 눈처짐 증상은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저기 얼마 전에 작고하신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분인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폰트랩 대령이죠. 네, 그분이 이게 이제 1965년이래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제작 연도가 1965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2007년에 영화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의 비슷한 포즈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얼굴 아래쪽도 처졌지만 이제 눈이 이렇게 꽤 큰 쌍꺼풀이 이만큼 다 먹히셨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 좁아들었잖아요. 이 눈처짐이 이제 진행되신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 1965년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42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처짐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요. 눈의 위쪽 부분에 눈썹이 내려온 거지 사실은 눈을 덜 뜨고 계신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눈처짐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눈처짐은 먼저 눈을 직접 가리지 않아요. 먼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 말이죠. 지금 요때에 비해서 눈이 좀 두툼해지죠. 왜냐하면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눈하고 눈썹 사이 간격이 더 두툼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불룩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은 눈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오는 빛이 이 눈두덩이에 의해서 차단이 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자 캡을 쓰고 있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지듯이요. 그렇게 눈동자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눈빛이 좀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이렇게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니까 좀 노려보는 느낌도 나고 또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툼해졌어도 사실 아직까지는 시야를 직접적으로 가리진 않죠. 그러나 더 시간이 진행되면은 대략 보통 한 60대 이상이 되시면은 이 부분이 눈을 이제 완전히 가려서 실제로 이제 속눈썹도 찌르게 되고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렇게 속눈썹하고 위쪽에 있는 피부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통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부분 위쪽이 내려와서 속눈썹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요. 사실 속눈썹하고 이 피부가 건드려지는 이유는요. 눈 뜨는 힘은 강하기 때문이에요. 눈 뜨는 힘이 없었다면 속눈썹이랑 이 피부랑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나이 든다고 해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피부만, 눈꺼풀 중에서도 피부만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딱 피부만이 아니라 피부와 그거에 부속되어 있는 약간의 근막, 지방, 요층, 그러니까 눈꺼풀의 바깥쪽 층만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눈처짐이에요. 결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것은 정말 아주 고령, 진짜
80대 훨씬 넘어서 진짜 고령층에서나 나타나는 얘기지 7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사실 눈 뜨는 힘은 아주 건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금숙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래 눈동자는 딱 뜨게 되면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리죠. 이렇게 우리가 동공이라고 그러죠. 눈동자가 동공이 아니라 눈동자 중에서 이렇게 또 다른 원이 동공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둔 위에 있는 조직이 처지면은요. 눈을 덜 뜨시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 피부가 아래쪽으로 덮이면서 처음에는 눈빛을 사라지게 하고 그 이유가 지나가면은 이제 눈을 정말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초반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미용적인 면에서 이제 하시는 거라면 이제 좀 더 이제 더 연세가 드셔서는 정말 기능적인 문제가 되죠. 눈을 찌르고 또 바깥쪽이 짓무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눈처짐 수술을 안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렇죠. 눈처짐 수술을 안 하고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제 친구예요. 사실 우리 나이 또래가 벌써 이렇게 눈이 처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안검하수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요. 안검하수는 기본적으로 눈을 뜨는 힘이 약해진 게 안검하수예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거. 그러니까 속눈썹이 안 올라가는 거죠. 속눈썹이 좀 있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뭐냐면 바깥쪽 피부가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처질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처진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마 쪽에 주름을 피려고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 보톡스를 맞으면 아직까지도 이 보톡스가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보톡스는 톡스가 뭐예요? 톡신이 독소라는 뜻이고 그 독소는 어떤 독소냐 하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소예요.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소를 이마에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마주름이 펴지는데 이마주름이 펴지는 방식이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썹이 지금 여기 이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은 더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이 내려오면은요, 이 눈썹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그 피부가 내려와서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번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 처짐은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안검하수 절대로 아니고요. 피부가 처진 거다. 이렇게 피부와 눈썹이 처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검하수 아니고요. 제 뒤에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나? 안검에 그러니까 눈꺼풀에 피부가 이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검 이완, 그러니까 피부를 생략해서 안검 하수가 아니라 안검 이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말이고요. 안검 하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새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유명인들도 이 수술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검하수가 와서 수술을 했다. 안검하수가 온 게 아니라 안검 피부가 이완, 느슨해져서 이 수술을 하신 거고요. 당연히 사실은 5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50대 후반, 뭐 60대 이때쯤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그 상황에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제 친구는 1월 달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톡스 맞은 지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야, 눈이 안 떠져. 그러고 저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보톡스로 눈 처짐을 개선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눈 처짐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대표 질문 중에 하나, 보톡스, 자기 눈 처져서 보톡스 맞아야겠어요. 그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유명한 뭐 엔터테이너래요. 지금 이마가 지금 빤빤하죠. 이렇게 이마가 빤빤하죠. 예. 내가 오늘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톡스 막 연예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톡스 맞고 머리 이마 빤빤하고 눈 이렇게 눈 못 뜨시는 분들 내가 많이 지금 많이 사진을 봤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보여드리기는 조금 초상권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 분들은 좀 뭐 괜찮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그 저기 이 영국의 이 틱톡에 나온 건데 영국의 자기 이 사진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톡스 부작용이라고. 근데 이제 보톡스가 지금 어느 쪽에 맞은 거냐면 이쪽에 맞은 거예요. 이쪽에. 왼쪽은 이렇게 눈을 왜 이렇게 많이 떴냐? 한쪽 눈뜨기가 불편하면 반대쪽은 눈을 더 과장되게 뜨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라 그러는 명령은 뇌에서 똑같이 양쪽 눈에 나가고 그걸 구분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이 눈을 잘 못 뜨고 있으면 그 반대쪽에도 굉장히 강하게 눈을 뜨라는 사인이 그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왼쪽은 이렇게 과잉으로 뜨고 오른쪽은 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잘 못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그 경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실제로 보톡스에 의해서 눈 뜨는 근육 자체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이 지금 오른쪽이 지금 이쪽 부분이 마비가 되고 이마도 마비가 된 거죠. 왼쪽은 멀쩡하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눈을 더 세게 뜨는 거예요. 눈을 세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자기 어떻게 치료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요건 뭐 여담입니다만 보톡스 잘못 맞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안검하수가 생기면 업니크라는 이런 약을 쓴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처방한 적은 없는데 이런 걸 이제 눈동자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눈 뜨는 게 아까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진대요. 근데 사실 애당초 이렇게 놓질 말아야죠.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그렇게 뭐 많이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톡스에 의해서 이렇게 안검하수도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마의 주름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마를 끌어올리는 근육이 활동을 해서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다가 보톡스라는 독성 성분으로 마비를 시키면 주름이 없어지죠. 대신에 눈썹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눈썹이 처지고 아까 제 친구처럼 그렇게 눈꺼풀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고 눈 뜨는 게 불편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김미정님 보톡스 처음 맞아봤는데 언제 풀어지는지요? 다시는 안 맞고 싶어요. 예. 보톡스는 대개 6개월 정도 갑니다. 보톡스를 세게 놓을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톡스는요. 이거는 제 기준이긴 한데요. 한 50대 후반이 되면은 이마에는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톡스가 효과 있는 게 어디 효과 있냐면 눈가주름, 이 눈가주름, 그리고 미간주름, 여기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톡스 많이 놓는 부분이 이 저작근이 있는데 저작근에다가 놔서 얼굴 작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나이 든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기가 줄어들고 이 아래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처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는 하여튼 어찌됐건 오늘 주제 중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마에 보톡스를 눈 처졌다고 맞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톡스 절대 맞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검하수라는 거예요. 안검하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안검하수 생겼어. 그리고 야 진주야 안검하수가 생겼어. 이게 지금 다 잘못된 용어라는 거죠. 안검하수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 옆에는 제 친구고요. 진짜 안검하수 환자분이에요. 지금 왼쪽이요. 왼쪽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요거쯤. 네네. 지금 이분은 진짜 안검하수 환자분이에요. 안검하수는요, 눈 뜨는 근육이 약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친구 보면은요, 속눈썹이 지금 위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속눈썹이. 왜 올라갔냐면 눈 뜨는 힘이 있으니까 속눈썹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요, 속눈썹이 안 올라갔죠. 그리고 이 눈꺼풀에 있는 모든 피부가 다 스트레칭, 완전히 펴졌어요. 그래야지만 이마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마를 쓰기만 해도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는데요. 진짜 안검하수는요, 그러니까 이마로 눈을 뜬다 함은, 이마로 눈을 뜨려면 눈썹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들이 완전히 펴지면서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검하수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눈썹하고 눈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피부들이 스트레칭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경우도 뭐 안검하수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도 눈 처짐도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안검하수가 아니라 피부가 처진 현상이고, 진짜 안검하수는 제가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부분, 이렇게 눈하고 눈썹 사이가 완전히 스트레칭 되고, 그 사이에 주름 같은 게 없죠. 다 펴진. 그래야지 눈을 뜰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눈 뜨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진짜 안검하수고,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피부 처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톡스 맞지 말라 두 번째가 눈 처짐은 안검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는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눈매 교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눈 처짐은 눈매 교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검하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것이지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을 세게 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이 눈매 교정, 이 눈처짐 수술의 부작용이 불필요한 눈매 교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절대로 이 눈처짐을 안검하수로 이해해서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눈이 눈동자 위쪽이 이렇게 휙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죠. 지금 이건 이 피부 처짐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게 한 거죠. 지금 눈동자를 더 많이 보이게 한 거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눈동자를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눈동자를 더 많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 뜨는 근육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눈 뜨는 근육이 똑같이 운동해도 더 많이 이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눈이 적절한 정도로 커지는 건 좋은데 이 위에 이런 주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눈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팍 밀어붙이니까 그 주변에는 이런 주름이 밀려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안 돼. 두 번에 걸쳐서 과교정된 부분을 풀어주고, 이렇게 눈을 좀 작게 만들고 쌍꺼풀 라인을 고르게 만들고 위쪽에 있는 피부를 어느 정도 줄인 그런 거예요. 정말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매 교정, 과교정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좀 젊은 분인데 지금 이 바깥쪽으로 너무 세게 눈뜨게 만든 거죠. 이걸 또 역시 눈매 교정을 풀어줘야 돼요. 과교정.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눈 처짐은 안검하수,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눈매 교정, 과교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 위쪽에는 이런 원치 않는 주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이게 눈이 삼각형이 됐죠. 눈매 교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가운데는 조금만 눈 뜨는 근육을 짧게 이렇게 좀 잡아줘도,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을 이게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을 좀 짧게 만들어주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만 해도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의 앞머리에는요 둥근 커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가니까 이 커브가 수직으로 되는, 그러니까 커브가 스트레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둥글던 커브가 여기가 쫙 올라가니까, 그쪽에 쫙 올라가서 가운데가 올라가니까 그 옆쪽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둥근 커브가 없어지고 직선화가 되면서 앞쪽 부분은 눈을 덜 뜨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운데는 눈이 확 커지지만 앞쪽은 오히려 이렇게 찌그러지고 당연히 이런 주름들이 생기고, 제가 사실 더 좋은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 사진 공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주 곤란하거든요. 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냐면 눈처짐이 안검하수, 즉 눈을 뜨는 힘이 약해진 거다라는 그런 그런 개념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눈매 교정은 정말로 이렇게 눈을 망가뜨리고, 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수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수술은 6개월 있다가 해야 돼요. 재수술은 6개월 있다 해야 돼요. 6개월을 그냥 놔두면은요, 저 상태에서 다시 풀기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과교정이나 눈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었거나 과교정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진짜 6주 이내, 한 달 내지 6주 이내에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빨리 풀면 저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다 그냥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뭐 좋아지겠지 그러고 그냥 놔두는데, 절대로 이 눈매 교정, 과교정은 개선이 되지, 그냥 놔둔다고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붓기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좀 이 눈처짐이 안검하수로 오인되어서 이 눈매 교정을 잘못 시술 받거나 시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제가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제가 그 화보 같은 거 나오잖아요. 화보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화장으로 가리고 오셨는, 그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내 눈엔 다 보여. 그게 다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눈처짐은 진짜 이 눈꺼풀이 처진 거기 때문에 눈꺼풀만 걷어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2가지. 보톡스 맞지 말라, 안검하수가 아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를 더 할게요. 이게 눈처짐이 말이죠. 역설적으로 눈이 크면 클수록 눈처짐이 커요. 보면 이분 눈 되게 커 보이죠. 이게 미국의 그 서치라는 영화에서 주연한 한국계 배우인데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동양적인 눈이니까 당연히 속쌍꺼풀은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눈꺼풀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분도 눈을 잘 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약간 눈처짐이 약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눈꺼풀의 피부를 끌어올리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정재 씨 보면은 쌍꺼풀이 없잖아요. 가운데 눈이 커요. 아주 눈이 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 뒤쪽은 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재 씨 같은 분들이 앞으로 이 눈 바깥쪽은 훨씬 더 빨리 처져 보이는 이유가 눈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하고, 그러니까 눈의 이 가운데 쪽 부분의 높이하고 바깥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큰 사람들이
처짐이 빨리 온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분 보면 눈 많이 쳐졌죠. 눈 크다고, 이 사람. 이 사람 눈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클수록 사실은 눈 처짐이 더 빨리 오고 특히 바깥쪽이 많이 처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눈 처짐을 안검하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사실은 눈 처짐은요, 그 쌍꺼풀로 개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하고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이 눈 처짐에 대한 쌍꺼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눈 처짐을 개선하는 쌍꺼풀을 상안검 성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눈 처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디자인해서요. 요만큼을 피부를 잘라요. 그리고 쌍꺼풀을 여기다 만드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눈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이에요. 보면 눈은 여기서 끝났는데 피부 지금 여기 디자인이 바깥쪽까지 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깥쪽 처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피부를 오려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안 오려내요. 절개법이라고 해도요, 절개, 그러니까 잘라서 개방한다고요. 그러니까 절제가 아니야. 절제라는 거는 잘라서 제거하는 게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개만 하는 거, 오픈만 하는 거고, 잘라내는 거는 절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피부 안 잘라내고, 나이 드신 분들, 눈 처짐은 당연히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를 오려내는 수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쌍꺼풀은 그냥 이렇게 금만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안검 성형은 피부를 쌍꺼풀 라인이 있는 데서 오려내는 수술을 해요. 근데 상안검 성형이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단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보면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자르면 말이죠. 자르면 요만큼은 자른단 말이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피부는 얇고 위에 있는 피부는 두꺼워요. 그래서 얇은 피부하고 두꺼운 피부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또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면요. 피부 결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물결처럼 있는데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면 다시 봉합한 자리에 이렇게 잔주름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을 좀 잘 못하면 이렇게 잔주름들이 원치 않는 주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두텁죠. 이 쌍꺼풀이 크다기보다 큰 것도 문제지만 이 지금 요 쌍꺼풀 라인 위에 있는 눈두덩이 아주 두텁다고요. 이게 보통 훨씬 더 얇아서 이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좀 더 밀착돼야 되는데 말이죠. 또 이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두툼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피부를 이렇게 처진 피부를 요만큼 잘라내니까 이렇게 왜 고드름을 잘라내거나 연필심을 이렇게 중 끝에 부분을 잘라내면은 두터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두터운 피부,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나니까 그 자른 단면이 단면이 두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끝이 이렇게 엣지가 여기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얄쌍한데 이렇게 두툼한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툼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 상안검 성형에서는 문제예요. 보면 지금 우리 이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은 요 앞쪽 부분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안검 성형을 하신 거예요. 이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덜 되고 여기 주름도 보면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분명히 상안검 성형 하신 거예요. 물론 이분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주름이 있고 여기 바깥쪽에 제대로 잘 개선이 안 되고 상안검 성형이 이런 주름들을 만들고 앞쪽 쌍꺼풀을 너무 크게 만들고 뒤쪽 처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굉장히 어색하게 됐죠, 이분도.
지금 이 앞쪽에 주름 또 너무 두툼한, 그러니까 쌍꺼풀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지금 쌍꺼풀은 원래도 이 사람 눈이 크고 쌍꺼풀이 컸었어요. 그렇지만 쌍꺼풀이 커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쌍꺼풀 라인 위쪽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사실 이게 상안검 성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상안검 성형을 대신한 방법은요, 어떤 게 있느냐? 질문 조금 답해드리고 갈게요. 정사무엘님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19년도에 안검하 수술했는데 풀려서 21년에 다시 했습니다. 또다시 풀릴 수가 있나요? 안검하수 수술하셨다고 그랬는데 안검하수도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검하수는 기본적으로 눈 뜨는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을 잡아놔도 잘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통 그러니까 눈처짐 생겼는데 안검하수 수술, 그러니까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 빨리 나중에 못 푸니까 절대로 빨리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안검하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안검하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풀려요. 왜냐하면 그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좀 약해요. 지방층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한 근막층이 많아야 되는데 지방층이 근막층 사이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풀릴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정사무엘 님이 정말로 안검하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속쌍꺼풀,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라서 그걸 안검하수로 이해하고 수술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20대 후반이시면, 지금 20대 후반이면은 19년도면 뭐 20대 중반 정도 되신 거잖아요. 20대 쌍꺼풀 잘 풀려요. 왜냐하면 그때가 피부가 제일 타이트하고 탱탱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현상이 이렇게 그 뒤집히고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이제 고3들 이제 곧 이제 수능 끝나고 고3들 수험생들 많이 수술할 텐데요. 사실은 수험생들 쌍꺼풀이 정말 잘 풀려요. 왜냐하면 가장 인생에서 가장 타이트할 때거든. 가장 타이트할 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눈에다가 우리가 수술을 해놓으면 절개라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만 돼도 거의 풀리는 잘 안 풀려요. 근데 진짜 20대 초반, 그러니까 수험생들 수술해 놓으면 제법 많이 풀려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 원인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 그 연령대의 피부가 타이트하고 모든 조건들이 풀리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록산느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렇게 비대칭이 심한 경우 한쪽만 수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마 아까 그 영국 사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이제 보톡스 맞아서 그런 건데, 네,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 당연히 한쪽만 수술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수술 양쪽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던 선생님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이 아마 비대칭이 심하면 한쪽만 수술하라고 권하죠. 네. 김미정님, 보톡스 처음 맞아봤는데 언제 풀어지나요? 다시는 안 맞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네요. 보톡스는 보통 우리가 10개월 간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세게 맞으면 한 10개월 넘게 가요. 그런데 보통 좀 약하게 맞으면 한 6개월 정도면 개선이 되는데요. 대개 보톡스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대개 한 5개월 정도부터. 네, 그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아마 풀어질 거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보톡스에서 진짜 안검하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업니크라고 해서 이 교감신경을 좀 촉진하는 그런 안약이에요. 점안액이에요. 아마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맞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아이드롭이가 눈 점안액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안검을 대신할 방법은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지도 모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시경 이마 리프팅, 이마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눈이 처진 이유가 눈썹이 내려온 거고, 눈썹이 내려온 이유는 이마와 두피가 정수리로부터 우리 얼굴 골격에서 느슨해졌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마 내시경 리프팅은 그걸 반대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눈썹과 이마와 두피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이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수술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전 모습에 제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 눈썹 밑 리프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썹 위는 뭐 눈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으니까 눈썹 위는 그냥 포기하고 눈썹 밑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는데, 눈썹을 올리는 게 아니라 눈썹 밑을 올리는 거죠. 예,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긴 하고 그거 아주 잘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거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7, 8년 전서부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안검 성형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수술에서 좀 덜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도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마를 당겨주는 거예요. 이마 당겨주는 목적은 눈썹을 당기는 거고, 눈썹을 당기는 목적은 눈썹 아래쪽에 부속해 있는 눈두덩의 피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헤어라인 뒤쪽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시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마를 뒤집지 않고도 이렇게 책을 펴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책을 펴지 않고도 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내시경이에요. 그게 눈과 빛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책을 펴지 않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를 뒤집지 않고도 이마에다가 저렇게 이마 아래쪽에다가 저런 내시경을 넣어서 박리를 한 다음에 요렇게 이제 녹는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고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특히 이렇게 눈의 센터 부분, 그러니까 눈썹 밑은 눈의 센터 부분 잘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의 센터 부분을 개선하는데 특히 효과가 있고, 자연스럽게 쌍꺼풀 별도로 안 하고도 효과가 좋죠. 네. 근데 내시경 리프팅의 단점은 일단 무서운 거예요. 이마를 한다고 하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썹 밑 리프팅이 간단한 데 비해서 이건 어쨌든 조금 더 거창하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가 넓어지죠. 이마가 넓어지니까 가뜩이나 이마에 모발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이 수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 부분적으로 약간 탈모가 생기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죠. 예. 그리고 안쪽에 흉터가 보이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흉터가 바깥쪽에 보이는 눈썹 밑보다는 장점이죠. 하여튼 내시경 이마 리프팅은 다 좋은데 이마가 넓어지고 조금 큰 수술이라는 느낌으로 조금 이 이마 리프팅을 하면 좋으실 분들도 사실은 뭐 그냥 눈썹 밑 또 다른 선택 방법이 눈썹 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마 내시경 리프팅을 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마가 좁은 경우예요. 이마가 좁은 경우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형수술은 꼭 100점 맞지 않고 한 90점만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다른 수술, 예를 들어서 아파서 하는 수술 또는 이제 뭐 종양이 있어서, 악성 종양이 있어서 하는 수술이라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치유시키는 게 완전히 절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90%만 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암 절제 수술은 90%가 되면 안 되죠. 10% 남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마 이런 성형 수술은 그냥 90점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마가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눈썹 밑이라는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마가 넓은 분들 위해서 이렇게 이마를 줄이면서 해요. 줄이면서 하는데 요때는 이제 절개선이 저렇게 아까는 이제 흉터 자체가 헤어라인에 완전히 이제 숨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헤어라인에 숨지 못하고 헤어라인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여서 이렇게 조금 흉터가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거나 조금 그런 좀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받는 질문이 내시경 이마 리프팅하면 얼굴도 처짐이 개선되느냐? 네, 안 됩니다. 눈썹하고 눈꺼풀까지만 개선이 되고 얼굴까지는 개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안검 눈처짐을 개선하는 상안검 성형 말고 이마 내시경 리프팅 그리고 이제 눈썹 및 리프팅 이제 이마 내시경 리프팅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신 분들을 위한 조금 간단한 수술. 여기서 눈썹 밑이라는 거는 눈썹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눈썹 밑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썹 밑을 이렇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요. 눈썹 밑을 그냥 오려내는 거예요. 눈썹 밑을 오려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요. 눈썹 밑을 오려내면요. 지금 여기 보면 눈썹 밑 오려낼 때 이 뒤쪽 부분이 이렇게 아주 많이 개선이 돼요. 사실 특히 눈 뒤쪽 부분 처진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죠. 예. 제 친구도 눈썹 밑 리프팅 했어요. 눈썹 밑 리프팅 했어요. 그래서 눈썹 밑 리프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눈썹 밑 리프팅을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눈썹의 정말 딱 아랫부분을 딱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한 것처럼 여기서 눈썹의 약간 바깥쪽 부분을 당기잖아요. 이렇게 눈썹 바깥쪽 부분을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눈썹의 중앙을 당기는 경우에는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단점으로 눈썹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가 어렵고요. 눈하고 눈썹 사이가 정말 많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눈썹의 바깥쪽을 당겨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눈썹의 바깥쪽을. 여기서 눈썹의 바깥쪽을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썹의 바깥쪽을 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눈썹이 약간 찌그러져요. 눈썹이 안에 쌍꺼풀이 약간 찌그러져.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게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눈썹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눈썹 및 리프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이마 당기는 수술은 눈꺼풀에 처진 전체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눈썹 및 리프팅은 이렇게 그 송편 모양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송편 모양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편 모양의 가장 중앙은 굉장히 많이 당겨지고 그 주변은 거의 당겨지지 않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앵그리버드처럼 바깥쪽 쌍꺼풀은 더 커지고 안쪽 쌍꺼풀은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눈썹의 바깥쪽 부분을 올리고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쌍꺼풀을 이런 디자인의 눈꺼풀 이 눈썹 및 리프팅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쌍꺼풀이.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바깥 눈처짐이 개선이 안 되고 눈하고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까처럼 눈썹 밑으로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쌍꺼풀 라인으로 쌍꺼풀 라인 기존에 있다면 그걸 보정해주고 만약에 없다면 얇게 만들어주는 걸 권해드려요. 제 친구도 바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눈썹 밑 리프팅 하면은 효과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고 또 소문도 있나 봐요. 근데 눈썹 밑 리프팅을 하면은 효과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요. 아까도 눈썹 밑 리프팅을 하면 앵그리버드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앵그리버드 현상을 알죠.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현상이 너무 뚜렷하기 전까지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눈썹 밑 리프팅 하면은 효과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눈썹 밑 리프팅이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바깥쪽을 끌어올리게 하고 안쪽은 쌍꺼풀 라인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앵그리버드 현상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요만큼을 자르게 되면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당겨지거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마 리프팅처럼 이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당겨지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당기기 때문에 쌍꺼풀의 둥근 느낌이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앞쪽 부분을 라인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질문 제가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녹차 라떼님, 보톡스 말고 울세라나 슈링크도 눈처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울세라나 슈링크는 눈처짐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근막 수축하고 지방 녹이는 거기 때문에 눈처짐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데 울세라나 슈링크는 살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눈처짐을 만드는 건 눈처짐을 개선하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당연히 보톡스처럼 눈처짐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처짐 부작용은요, 보톡스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아유베다님 50대 후반인데 눈처짐으로 불편하시죠? 수술의 적기는 언제입니까? 50대 후반이면은 더 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적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마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50대 후반까지도요. 예. 근데 모양적으로 바깥쪽이 처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눈이 크신 분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적은 분들은 바깥쪽 처짐이 분명히 있고 눈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눈빛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사실 눈에 크게 불편한 건 없죠. 그렇지만 모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적기는 본인이 결정하실 때죠.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408 지연님, 원장님, 저는 한쪽 눈이 처져서 사진을 찍으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주변에서 안검하수 같다고 하는데 시술 시 한쪽만 치료받을 건가요? 눈이 처졌다는 거는 안검하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진짜 안검하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검하수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안검하수가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안검하수는요, 한 1000분 중에서 1분 정도 100명 중에서 1명 없어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는 정말 드문 일이고 대부분 무쌍이나 눈처짐을 안검하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검하수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만약에 한쪽만 문제라면 한쪽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녹차 라떼님, 급격히 눈 주변 지방이 전체적으로 얇게 꺼지면서 안윤근이 드러났는데 안윤근 주변이 둥글게 눌러붙으면서 잔주름이 엄청 생겼어요. 지방을 넣으면 좀 나아지실까요? 지방을 넣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름이 엄청나게 생긴 거는 뭐냐 하면은 주름이 빠지면서 쌍꺼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쌍꺼풀의 주름을 나눠 갖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방을 넣으면은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데요. 문제는 지방을 넣으면 눈이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처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같이, 그러니까 눈처짐 교정하고 지방 넣는 걸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속쌍꺼풀 원하시잖아요. 쌍꺼풀 큰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다 사실은 무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쌍이 아니라 속쌍이죠. 예, 속쌍으로 눈매 교정하고 처짐 개선하고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눈 뒤가 처지는 이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눈 뒤쪽은 눈꺼풀에 있던 지방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눈 뒤쪽이 이분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서민 교수도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던 지방이 바깥쪽으로 내려가면서 눈이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눈썹 위를 절개하는 것도 있는데 눈썹 위는 흉터가 많아서 안 이뻐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눈 처짐에는 보톡스 맞지 마시고 안검하수 아니니까 안검하수가 아니라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답 못 드린 거는 내일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